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는 제가 그 시장을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보고 매매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키움증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이번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흐름이 그전에는 계속 키움증권이 전반적으로 다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키움증권에서 결국에는 다른 증권 회사 쪽으로 힘이 이제 쏠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영풍재지 때문인데요. 영풍재지, 네, 오늘도 하한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영풍재지가 지금 이제 매도 잔량이 쌓여 있는 게 2,500만 주 정도 돼요. 4,010원인데 2,500만 주면은 이제 거래돼야 될 그 액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영풍재지에서, 그죠? 영풍재지가 굉장히 이제 하한가를 지금 계속 연속으로 맞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엔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키움증권 자체적으로 행동을 옮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증거금, 그러니까 100% 증거금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버렸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증거금 100% 종목을 늘리는 게 지금 보니까 어떠한 형태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는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신용 종목에 해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수 거래가 가능했던 종목들 있죠. 근데 이 종목들 중에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갑자기 이거를 증거금 100% 종목으로 바꿔요. 설정을 바꾸는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냐면, 미수 거래를 키움증권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설정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제 증거금이 100%가 된 종목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KB증권 쪽에 여기에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증거금이 100%가 아닌 종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종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키움증권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미수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언제 풀릴지, 과연 영풍재지가 거래가 이제 풀리는 때가 오겠죠. 거래가 풀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다른 증권 회사가 키움증권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키움증권의 그런 아성이 있죠. 네. 키움증권이 결국에는 많은 개미들한테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이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로 이 전폭적인 지지를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빠른 타이밍 안에 지금 이 미수 거래를 막는 이런 형태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ELW, 잠시만요. 이게 커졌네요.
네. ELW 관련된 ELW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물을 말씀을 드릴 거고, 선물과 관련돼서 ELW를 어떻게 연관을 짓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 고급점 대비로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네, 마이너스 70%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70%까지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기법 중에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이때 샀을 때는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법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확실히 지금이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완전히 죽지는 못할 거예요. 반도체가 힘을 받긴 하지만요. 우선은 2차전지 쪽이 그 시장을 완전히 주름 잡았었던 그 영역에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락한 자체가 엄청나게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꽤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녹색 선이 이제 보이는데, 이 녹색 선을 이제 맞으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올 텐데, 그 선까지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녹색 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기 선에 맞으러 가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한번 영상을 찍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ELW를 말씀드릴 때 일단 선물 지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물 지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선물 지수가 움직이는 게 사실은 옵션이 먼저 움직이냐 선물이 먼저 움직이냐 이런 그런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쩔 때는 선물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옵션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선물이 움직이고, 그 선물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코스피 종목들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프로그램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선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노란색 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노란색 표시. 이 노란색 표시가 나왔을 때가 이제 찐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다가 나오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또 이제 돌아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있다가 이제 꺾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돌아 올라오는 중에 꺾이는 때를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돌아 올라오는 중에 꺾이는 때. 근데 이때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여기서 돌아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제 꺾였죠. 꺾였는데 꺾이는 과정 중에 여기에서는 한번 이제 노란색의 타이밍이 한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세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이런 타이밍이 올 수는 있다. 이 120선이라고 하는 갈색 선 밑에 있어서는 이 노란색이 오는 타이밍이 올 수는 있다. 대신 올 때까지 기다리긴 하는데 기다리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풋을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방어적인 상태로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손해를 더 크게 안 보기 위해서요. 수익을 실현을 시켜놓고 상황을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급등하는 표시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 돌렸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려갈 때는 또 찐바닥이 언제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찐바닥이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 찐바닥이 아니지만 여기에
진짜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아, 시장을 돌리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다시 눌리게 되면 타이밍상 한 번은 언젠가는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게 보이죠. 대신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노란색이 나올 만큼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100%는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어떤 매수를 준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진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오늘과 같은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눌렸지만 여기가 크로스가 됐고, 눌렸지만 노란색이 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위쪽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양방으로 열어두고 고민을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상승, 이 바닥 이후로 상승을 하고 나서 진짜 상승이 나올 때까지, 여기가 2월이거든요. 2월이고 이게 8월이니까 약 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지수를 바라볼 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고민하는 거는 이런 거죠. 아, 노란색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앞전에 상승을 했고 상승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돌리는 자리가 될 수는 있다. 대신 아래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모습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잘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매매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쪽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최소한 진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때 이후로 방어를 해야 되는 위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장기 이평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강하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슈라든지 사회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제 지켜보게 됐을 때 이제 차트를 늘려볼게요. 여기서 밑으로 더 꺾이지는 않았죠. 이제 들어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노란색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엔 반등은 계속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나왔다고 해서 더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평선의 그런 모습을 보기는 하셔야겠지만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강하게 계속 눌리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노란색이 계속 뜨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노란색, 여기서 노란색, 여기서 노란색이 뜨죠. 근데 이 이후로 여기 위를 이평선이 제대로 돌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상승은 없다. 정리를 하자면 무조건 상승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은 최대한 버리시길 바라고요. 무조건 상승을 해서 끝까지 스윙으로 상승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고려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스윙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RSI 지표로도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곳이니까 이쪽으로만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걸린다고 한다면요,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매수 한다면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만 보게 되면은요, 에코프로 종목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제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익을
뭐 1년에 뭐 2번, 3번 정도의 수익이지만 10%에서 많게는 50%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매를 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마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길게 보면 그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에는 지수가 있을 때요.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네, 구간에서도 결국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가 있죠. 그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자 저의 이제 매매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도 역시 앞으로 계속 이제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괜찮은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부하실 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녹화해 가지고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